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그 1차 세계대전 직후죠. 1919년 취리히에서 루돌프 슈타이너가 제시했던 사회진단, 이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정말 그 전쟁이라는 끔찍한 경험 뒤에 슈타이너는 기존 사회 시스템이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또 미래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 막 역설했죠. 그 수십 년 동안 계속 얘기는 나왔지만 해결책은 잘 안 보였던 그 사회 문제 있잖아요. 이게 왜 당시 슈타이너한테는 그토록 좀 절박하게 다가왔을까요? 네, 슈타이너는 이걸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사회 유기체 자체가 병들어서 그 증상으로 전쟁이 터졌다고 본 거예요. 유기체가 병들었다. 흥미로운 시각인데요. 그럼 당시 사회, 특히 그 노동의 본질이나 인간 존엄성 문제, 이건 어떻게 진단했나요? 그리고 그 핵법이라는 삼중적 사회 질서는 또 뭘까요? 우선 슈타이너는 그 산업화 사회 속에서 노동자들이 점점 기계 옆에 고립된다고 봤어요. 뭐랄까, 인간적인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아, 연결의 단절.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학은 엄청 발전했는데 음. 반대로 정신적인 가치 같은 건 좀 그냥 뭐 이데올로기 아니냐? 이렇게 치부되는 경향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이게 노동자들이 어쩌면 경제적인 것만이 현실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든 부분이랑도 연결이 될까요? 네. 그런 정신적인 공백 상태에서 이제 경제 문제가 더 크게 보인 거죠. 그리고 슈타이너가 딱 짚은 현대사회 문제의 신경이랄까? 그게 바로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처럼 취급되는 현실이에요. 아, 노동력이 상품처럼. 네. 이건 뭐 칼 마르크스도 지적했지만 슈타이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노동력은 근본적으로 상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상품이 될 수 없다. 왜요? 일반 상품이랑은 뭐가 다른 거죠? 그 상품이라는 건 시장에서 객관적인 가치를 매겨서 서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인간의 노동력은 그 사람 자체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뭐 기계나 원자재처럼 딱 떼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사람과 분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인간 자체를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건 고대 노예제나 중세 농노제가 그냥 모습만 바꾼 거다. 이렇게 봤어요. 이걸 아주 강하게 삶의 거짓말, 레빈슬루게라고 비판했죠. 프롤레타리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부당함을 느낀다고 본 거고요. 이야, 삶의 거짓말이라니 표현이 강력하네요.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럼 이 삶의 거짓말을 넘어서기 위해서 슈타이너가 제안한 삼중적 사회 질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이 진단 위에서 슈타이너는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세 개의 서로 다른 영역이 각자의 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봤어요. 새 영역이요? 네, 마치 우리 몸의 신경계, 뭐 호흡순환계, 소화운동계 이런 게 각자 역할을 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 비유가 아니고 사회 자체의 고유한 법칙을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럼 그 새 영역이 구체적으로 뭐죠? 첫째는 개인의 어떤 능력, 창의성, 그리고 자유가 핵심 원리인 정신문화생활, 가이스트레빈 영역이에요. 교육, 예술, 과학, 종교 같은 거죠. 이건 국가나 경제 논리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자유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봤고요. 네, 정신문화 생활. 둘째는 모든 인간이 법 앞에서 동등하다, 즉 평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권리생활, 레히츠레빈 이게 바로 정치와 법의 영역이죠. 아, 권리 생활. 네, 여기서 바로 노동시간이라든지 노동조건 같은 노동의 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경제적 이익 논리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아, 그러니까 노동력 보호는 법과 정치, 이 권리 생활의 역할이다. 그렇죠. 경제 논리에서 보호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뭔가요? 그게 바로 경제생활, 윌차츠 레빈인데요. 여기서는 파괴 혹은 뭐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에 기반한 협동, 연합, 아소시에이션 이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협동이요? 네, 이윤을 막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실제 필요에 맞게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식이죠. 경쟁보다는 서로 돕는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신문화는 자유, 권리 생활은 평등, 경제 생활은 박애나 협동. 이 세 가지가 각자 자율성을 가지면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슈타이너가 좀 흥미로운 말도 했다면서요.
사람은 자기 노동의 결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 결과로 산다.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사회적 기본 법칙이라고 불렀던 건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산한 걸 먹고 살죠. 그것처럼 노동은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거고 사회는 이런 상호 의존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타심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통찰인 거죠. 와, 이게 100년도 더 된 생각이라는 게 놀랍네요.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슈타이너 본인도 이게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고요? 네, 아주 강조했어요. 그는 막 뜬구름 잡는 이론, 그런 몽상주의 슈아름가이스터라이를 굉장히 경계했어요. 현실에 발딛고 실제 삶에 필요해서 출발하는 실천적인 사고를 촉구했죠. 실천적인 사고? 네, 그 스티븐슨 증기기관 일화 아시죠? 어린 소년이 지루해서 자동으로 밸브를 여닫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그것처럼 사회도 이 세 영역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면서 스스로 균형을 잡는 그런 자기조종 메커니즘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어요.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이라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경고도 했어요. 인류가 이런 사회 구조의 필요성을 좀 이성적으로 깨닫고 변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혁명이나 전쟁 같은 파극적인 상황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거라고요. 오늘 이렇게 슈타이너의 진단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10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정신, 권리, 경제, 이 서로 다른 영역들을 좀 분리해서 각자의 원리, 자유, 평등, 박애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 특히 노동을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은 지금도 정말 유효해 보여요. 네, 슈타이너는 이런 이해와 실천이 파국을 막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힌 우리 현대사회에서 슈타이너가 제시했던 이 사회 영역의 분화와 노동의 본질에 대한 통찰은 과연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